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범의 기과에 속하는 산수국하고 산분꽃나무과에 속하는 백당나무, 이 두 나무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국하고 백당나무는 과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무 아니냐? 맞습니다. 전혀 다른 나무죠. 전혀 다른 나무인데 이 두 나무는 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무가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수국은 지금 6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하죠. 6월 중순경에 대개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아주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예쁘고 아름다운데 산수국은 6월달에 피지만은 백당나무는 5월 중순에 피죠. 그래서 백당나무는 5월달에 피고 산수국은 6월달에 피어서 개화 시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두 나무는 뚜렷하게 금방 구별이 되는데 꽃의 색깔도 전혀 틀려서 금방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지만은 두 나무는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산수국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요 산수국의 요 가운데에 작은 잘 자란 꽃들이 엄청 많은 숫자의 꽃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요 가장자리에는 보면은 몇 개 되지 않는, 여기에 보면은 6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6개, 여기 7개 정도, 7, 8개 정도 이렇게 커다란 꽃이 6 내지 8개 정도 이렇게 작은 숫자의 적은 숫자의 커다란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꽃이 피는데 백당나무도 거의 비슷하죠. 백당나무도 보면 가운데에 잘 자란 꽃들이 잔뜩 많이 피고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꽃들이 몇 개가 핀다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월 달에 꽃이 피었던 이 백당나무의 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 쌍송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양성화라고 하는 쌍송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요 작은 요 꽃 한 개, 요 꽃이 요거 지금 여기 커다란 장식꽃, 하얀색의 장식꽃이 있는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여기에 쌍송꽃이 붙어 있는데 이 쌍송꽃 하나를 이렇게 보면 쌍송꽃들은 이런 모습으로 꽃이 핍니다. 이런 모습으로 피는데 이게 쌍송꽃의 꽃 하나입니다. 이게 꽃 하나인데 꽃 하나에 보면은 이렇게 꽃잎이 5개가 있죠. 5개의 꽃잎이 있고 수술대에도 이렇게 5개가 있고 수술대 끝에 자주색의 꽃밥도 5개가 있고 이 자주색의 꽃밥은 꽃이 활짝 피는 순간에 꽃밥이 터져 가지고 그 속에 있던 꽃가루가 날아가면서 이 꽃밥은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여기에서 가운데에 보면 또 암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술의 모습은 나중에 꽃이 떨어진 다음에 보면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 하얀색의 이 부분이 바로 암술대가 되죠. 암술대가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뾰족한 이것은 바로 꽃받침 조각입니다.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있고 이 아래쪽이 꽃받침 통이 되겠죠. 미씨가 들어있는 꽃받침 통이 되겠는데 이렇게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송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송꽃들은 꽃 한 개 한 개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 열매 하나 해서 이렇게 많은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꽃이 나중에 가을에 보면은 9월 달에 보면 이렇게 빨간 열매로 맺혀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이 열매가 보면은 굳은시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는데 이 핵과라고 하는
요 굳은 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라고 했죠. 복숭아.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복숭아의 열매하고 요 백당나무의 열매는 열매의 구조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의 구조가 같아서 우리가 복숭아를 사 먹을 때 보면 복숭아에는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 과즙이 들어있죠.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달콤한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딱 한 개가 들어있죠. 딱 한 개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은 딱딱하고 단단한, 복숭아의 씨앗은 딱딱하고 단단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게 되는데 그렇게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하고, 요 열매 속에, 백당나무의 열매 속에는 이러한 모양의 납작한 달걀 모양의 씨앗이 요 속에 한 개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백당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수국도 마찬가지죠. 산수국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쌍성꽃이 있고 쌍성꽃 옆에 이렇게 장식꽃이 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장식꽃의 설명을 드렸네요. 여기서 장식꽃이, 여기 쌍성꽃이 있고 가장자리에 쌍성꽃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몇 개의 이 장식꽃이 있는데, 이 장식꽃은 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장식꽃은 여기 사실은 요게 꽃잎처럼 보이는 요 하얀 요것이 바로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 조각입니다. 여기 암꽃에서 여기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었는데, 요 꽃받침 조각이 요 장식꽃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꽃받침 조각이, 여기에서는 지금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고 여기도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꽃받침 위에 당연히 꽃이 있어야 되죠.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이 요런 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꽃잎도 보이질 않고 꽃잎도 없고 그 다음에 수술도 보이지 않고 암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술과 수술과 꽃잎이 다 퇴화를 해서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의 꽃을 우리는 장식꽃이라고 하는데, 이 장식꽃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거죠. 암술과 수술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꽃이다 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꽃을 가짜 꽃이라고도 하고 장식꽃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식꽃은 역할이 벌과, 요 꽃이 가운데 쌍성꽃이 피어 있을 때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커다란 꽃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장식꽃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장식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수국도 마찬가지죠. 산수국도 마찬가지로 요게 쌍송꽃이 있고 가장자리에 있는 요 꽃은 장식꽃인데, 무송화라고 하는 장식꽃, 가짜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꽃들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만 하고, 요 장식꽃들은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필요가 없겠죠. 꽃이 지고 나서 벌하고 나비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꽃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는 이렇게 장식꽃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쌍송꽃이 열매로 변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장식꽃은 뒤집어져 버린다, 꽃받침 조각은 뒤집어진다 하는 이런 역할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꽃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이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쌍성꽃들은 쌍성꽃 하나는 이런 모습이 돼서 꽃잎이 5개가 있고, 꽃잎에 5개가 있고 가운데 암술이 이렇게 3개가 보입니다. 3개가 보이는데, 암술을 자세히 보면은 암술대가 자주색으로 되어 있고, 진한 자주색의 암술대가 3개가 있고, 암술대 끝에 하얀색의 암술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청색의 길다란 수술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대를 가지고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완전한 형태의 수술, 또 완전한 형태의
아래 씨방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송꽃이라고 하죠. 이런 쌍송꽃을 하고 있고, 이 꽃은 요 커다란 꽃, 요 꽃은 무송꽃, 아까 말했던 장식꽃인데, 여기에 있어야 할 요 세 개로 보이는 요것은, 커다란 세 개로 보이는 요 꽃잎처럼 보이는 요것이 바로 이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꽃받침 조각이 커서 꽃받침 조각이 세 개가 있는데, 그 꽃받침 조각 위에는 꽃잎과 이렇게 꽃잎이 있어야 되고, 꽃잎도 있어야 되고, 수술도 있어야 되고, 암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 수술과 암술과 꽃잎이 태화를 해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무송꽃이라고 하죠. 성이 없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무송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산수국이죠. 근데 이 산수국은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이렇게 열매가 됩니다. 여기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서 암술대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에 암술대가 3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암술대가 남아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용구암술대라고 하죠. 용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숙존화주가 3개가 있고, 그 아래 보면 이렇게 Y자 형태의 이런 하얀 선이 보이죠. 줄이 보이는데, 요 줄을, 요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요 Y자 형태의 여기가 조금 크게 보아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Y자 형태의 요 선이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기 혼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열매가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삭과죠. 삭과라고 하는 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당나무는 요 열매가 굳은 씨 열매, 복숭아의 열매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산수국은 튀는 열매다. 그래서 요 열매 속에서 씨앗이 나중에 여기 Y자형으로 갈라지면서 씨앗이 튀어나온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수국이죠. 산수국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암술대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암술대는 쌍송꽃에서는 3개 내지 4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산수국의 잎은 이렇게 결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 백당나무를 먼저 보면은, 백당나무의 잎은 잎이 3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커다란 이런 결각이 하나, 둘, 셋 해서 잎이 흔히 3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잎이 3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당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수국은 그러한 결각이 없다. 갈라지는 3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보통의 잎처럼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잎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